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재단의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 대표가 사표를 제출해 파행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해 대표 선임 과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에 문을 연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모 언론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을 두고 지역 문화계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대구시의회가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근 대표로 운영해오던 것을 앞으로 보수를 주지 않는 비상근 대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근제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이 더 나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직위가 있으면 옮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옮기지 않지 않겠느냐. 대표 임기와 관련해서도 차기 대표에게 자녀 임기를 맡기는 게 아니라 3년 임기를 보장해 줄 방침입니다.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대구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분이 3년 동안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비상근 대표는 오히려 책임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대표 밑에 총괄 책임자를 둘 수밖에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오늘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지역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불업체와 손수건 업체, 낚시 가방 업체 등 3개 업체가 모두 160억 원을 개성공단에 투자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각각 70%와 10%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평안과 서도산업은 국내 공장 가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웅피게이스는 북한에서 제품을 전량 생산하고 있어 조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대구시도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구군을 통해 비상대피시설 1,689곳을 점검하도록 하고 건물과 아파트 등 새로운 대피시설을 발굴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황 전파체계와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민관군 공조체제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업무 자세와 기강 확립에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9개 혁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경북 김천역 신도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47가구, 대구 신서역 신도시에 1,39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 김천역 신도시는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물량이 1,271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입주 점검반을 꾸려 내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혁신도시를 돌며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과 의료, 교통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미시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구미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오는 2016년까지 구미시 선산읍 교리 6천여 제곱미터 땅에 324억 원을 들여 경북 본부를 짓습니다. 구미시는 식품연구원 측에 26억 원가량의 터를 제공하고 5년 동안 연구 운영비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경주시야시의회가 시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방패장 특별지원금 사용안을 졸속 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특별지원금 1,500억 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특별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13개 지자체 신특화 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평가에서 경북 테크노파크가 제주와 함께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디지털 기기 부품과 에너지 부품 소재 등 5개 분야에 국비 115억 원을 신청했지만 이번 D등급으로 8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B등급을 받아 당초 신청한 국비 1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대구 경북 강원권 사업단이 24억 원을 투입해 여성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섭니다. 지역사업은 대학생이 여학교를 찾아 과학 실습을 함께하는 찾아가는 실험실과 이공계 진학 여대생과 여고생이 진학 문제를 의논하는 온 오프라인 멘토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2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방송된 폐결핵에 걸린 25살 김용 씨의 사연과 관련해 박미애, 김남현, 홍경욱, 이경자 씨가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240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을 김용 씨에게 전달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월세방을 구하는 척하며 10만 원짜리 수표를 계약금으로 내놓고 100만 원짜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 3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61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10만 원권 수표를 100만 원이라며 거스름돈을 미리 달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수표에 적힌 자릿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훔친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시장에서 중고가구를 훔쳐 되판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작물을 사들인 혐의로 고물상 업주 5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대구 남산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뒤 칠성시장 등지를 다니며 중고가구를 훔쳐 고물상에 되팔아 20여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행인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7살 곽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서문시장 의류상가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손님의 지갑을 훔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행인들의 가방에서 5,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유림회수장인 최근덕 성균관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두했습니다. 최 관장은 흰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성균관 관계자 4-5명과 함께 출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관장의 영장 발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에 지원한 국보보조금 일부를 유용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와 성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경북도당은 해외 연수 때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주시 의원들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5일 김모 의원 등 경주시 의원 6명에 대해서 해외 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등을 구형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